안녕하세요, 여러분. 11월 중순입니다. 겨울방학이 5주 남았어요. 크리스마스 브레이크가 2, 3주 되죠. 올해가 2019년인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캐나다에 온 지 10년 되는 해예요. 내년이면 11년 차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가만히 한번 10년 동안 제가 어떻게 캐나다에 살아왔나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캐나다에 정착을 잘 하고 만족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 자신 스스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떻게 이민을 한 후에 제 생각에는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공립학교에서 일을 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도 이민을 왔을 때 정착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까 해요. 원래는 제가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말하는 게 그래서 조금 꺼려했었어요. 그런데 10주년을 맞아서 한번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어떤 과정으로 영주권을 받았는지는 또 그것까지 얘기하면 길어지고, 또한 영주권을 받는 과정은 여러 개가 있어요. 상당히 다양하고 또 주마다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스킬이 다르고 조건이 다르고, 그래서 그거는 말씀드려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과정은 빼고 영주권을 받고 그 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왜 영주권을 받은 후가 더 중요하냐면요. 영주권을 받기 전에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은 운동선수로 말하면 이제 연습생이에요. 하지만 영주권을 받은 후부터는 주전선수예요. 정말로 실전에 나가서 죽기 살기로 생존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주권을 받은 후가 훨씬 더 중요해요. 물론 영주권을 지금 받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 분들과 그 다음에 영주권 프로세스 중인 사람들, 그것만 받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잖아요. 저 역시도 그랬고요. 하지만은 오산입니다. 그 후부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영주권을 받고 나서 한국에서 교사로서 경력도 있고, 그 전에 호텔에서도 한 5년 정도 어렸을 때 일한 경력이 있었어요. 그냥 5스타 호텔에서.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 내가 캐나다에서 잡을 못 가면 최소 호텔에 가서 웨이트리스로 일할 수 있다. 그거는 마지막 마지노선으로 내가 잡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굉장히 오만한 생각이었죠. 쉽게. 그래서 영주권을 받았으니까는 캐나다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죠. 캐나다에 왔으니까 나는 캐나다 회사에 일을 하겠다. 왜냐하면 나는 또 고학력자고 일의 경험도 많고 하기 때문에 난 무조건 캐나다 회사에 지원을 하겠다라고 만만하게 봤죠. 그때 제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 지금 영주권 받았다고 지원해봤자 너 직업을 못 갖는다. 그래서 학교에 가서 칼리지나 아니면 대학교 가서 다시 트레이닝을 받아야지 캐나다 회사에 취업할 수 있다. 근데 저는 코판기 켰죠. 그거야 네 얘기고, 너는 아직 영주권이 없고, 그쵸? 워크퍼밋이나 아니면 그때 스튜던트 비자였나 그랬을 거예요. 학생 비자로 네가 있으니까 하는 말이지. 그건 네 얘기지. 나는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나는 취업할 수 있어. 라고 자만하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이력서를 냅니다. 그런데 취업이 안 되죠. 전화가 딱 2군데서 왔는데요. 한 군데는 캐나다 회사였어요. 그리고 한 군데는 한국 회사였는데 조금 큰 한국 회사였어요. 캐나다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갔는데 굉장히 작은 회사였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렇게 이것저것 물어보더니 캐나다에서 경력이 없다는 걸 알고, 제가 초짜인 걸, 캐나다에 지금 막 영주권 딴 사람인 걸 알고 당연히 연락이 안 오죠. 한국 회사는 이제 전화 인터뷰를 봤는데, 전화 인터뷰 보고 제 영어를 듣더니, 그때 제가 영어를 잘했겠습니까? 지금도 열심히 영어를 배우고 있는 실정인데요. 10년 살았다고 해도 영어 절대 저절로 늘지 않습니다. 공부를 자기가 해야 영어가 느는 거지, 영어권 나라에서 산 기간과 영어 실력은 절대 비례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본론으로 다시 들어와서, 그 회사에서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영어랑 한국어랑 이제 통역해 줄 사람. 근데 제 이력서를 보더니 영어 영문과 나왔고, 그 다음에 뭐 한국에서 학교사도 했었고, 이렇다 보니까 영어를 잘할 줄 알았나 봐요. 네이티브처럼. 물론 부족하죠. 그래서 저 인터뷰 보더니 그 오너가 영어 실력이 아직 부족하다면서 저를 뽑지 않았죠. 그건 뭐 별로 연연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한국인 회사니까. 한국인 회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는 캐나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었으니까요. 영주권만 받으면 캐나다 회사에 들어가는 건 그냥 뭐 일사천리로 척척척 되는 줄 알았어요. 전 그때 50군데에서 100군데 이력서 100군데는 아니고 한 50군데 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지치는 거죠. 사람이 맨날 하루에 일어나서 하는 일이 잡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력서 내고, 이력서 한두 개만 내도 지쳐요, 사람이. 왜냐면 이력서를 만들지만 그 회사에 맞게 또 고쳐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래선 안 된다, 이래선 내가 안 되겠다 해서 찾아간 곳이, 영주권을 받으면 이제 그게 책자가 나오거든요. 뭐 이민자 도와주는 시설들, 예를 들어서 모자이크 아니면은 ISS 뭐 이런 데 있어요. 이민자가 정착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나라의 그 시설들. 거기 이제 갔죠. 그랬더니 뭐 이력서 쓰는 법, 그 다음에 커버레터 쓰는 법, 직업 뭐 구하는 법, 이런 거, 그 다음에 인터뷰 하는 걸 막 알려줘요. 이제 그런 트레이닝을 받고, 그 다음에 제가 영어 실력이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주권자는 나라에서 공짜로 영어 교육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영어 교육을 다시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스피킹 위주로 막 하게 돼요. 하고 이제 스피킹 위주로 막 공부를 하다가 정착 서비스라고 그러죠. 그 정착 서비스 그 센터에서 뭐 이민 후 취업 성공 사례 막 이런 거 듣고 막 꿈만 같은 얘기다 막 이렇게 하면서 서로 같은 처지에 있는 이민자들과 여러 나라에서 왔죠. 뭐 중동에서 참 많이 와요, 이민을. 중동에서 오는 사람, 필리핀 친구들하고 막 얘기를 하면서 누가 어떻게 뭐 취업을 잘 했대더라, 부럽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그러다가 그렇게 한 6개월이 훅 지나갑니다. 그러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이러다가 안 되겠어요. 왜냐면 일자리도 빨리 구해야겠고, 그쵸? 렌트비도 내야 되죠. 식료품도 사야 되죠. 그래서 한국인 회사에라도 내야겠다. 우선 내가 찬밥도 엄마 가릴 때가 아니다. 그래서 한국인 회사에 이제 이력서를 넣게 됩니다. 한국인 회사에는 참 전화가 잘 와요. 왜냐하면 한국인 회사는 한국 그 대학교 어딘지 알기 때문에, 한국의 학력이 인정되고 한국의 경력도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연락이 잘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면 보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적당한 보수를 안 주고 약간 노동력 착취 같은 느낌이 들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전 거의 초창기 비디오에서도 말을 했지만 어떤 여행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취업이 돼서 갔죠. 그런데 거기는 이제 한 달 동안 인턴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뭐 알았다. 뭐 회사에서 인턴하는 거는 뭐 흔한 일이니까. 그런데 한 달 인턴 동안에는 급여가 안 나간다. 그래서 네가 인턴을 잘 통과를 해서 우리 회사에 적합하면 그때부터 이제 급여를 주겠다. 두 번째 달부터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건 노동법에도 어긋나고, 그쵸? 인턴을 하면은 뭐 발런티어도 아니고, 그래갖고 못하겠다고 그랬죠. 명목상 인턴이지만 그냥 공짜로 무료로 한 사람의 노동력을 착취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안 갔죠. 그래서 이제 저는 한국에서 교사였기 때문에 랭귀지 스쿨 쪽으로는 또 막 이렇게 눈을 돌려봤어요. 거기에서 내가 영어를 가르치는 것은 안 되고, 그쵸? 전 네이티브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인포메이션에 이렇게 리셉션 이런 거 하는 쪽 쉽다고 생각했는데, 리셉션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전화로 받는 거죠. 그 데스크에서 전화로 듣는 영어는 얼굴 맞대고 듣는 영어보다 훨씬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그래서 그 리셉션이 쉽게 보면 안 돼요. 영어를 잘해야 돼요. 거기에 또 좌절을 했죠.
그래서 어째저째 해서 2012년도에 한국 회사에 들어갑니다. 한국 회사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 학원이었는데, 입시 학원이었는데요. 보수도 괜찮았어요. 그러고 명목상 보기에는 투명했어요. 다른 그 한국 회사보다. 그 다음에 뭐 휴가나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러고 뭐 규모가 좀 컸었고, 브랜치들이 뭐 여러 군데가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들어갔는데, 이전 비디오에서도 제가 말했지만, 일을 10시간 시켜요. 계약서에는 8시간이라고 나와 있지만, 일은 10시간 시키고, 점심시간 안 주고, 따로, 쉬는 시간도 안 주고, 그 다음에 굉장히 바빴어요, 그 학원이. 아침 10시에 이제 떠나면은 밤 10시에 퇴근을 하는 거예요. 12시간이네요. 어쨌든 10시간에서 12시간의 일을 하는데 점심시간 안 주죠. 그 다음에 오버타임 한 시간 안 주죠. 그 급여. 근데 너무 웃긴 거는 캐네디언들은 이제 선생님은 다 캐네디언이었고, 거기에는 립세션에 있는 애들은 뭐 한국 사람이라든지 중국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워크퍼밋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이었어요. 근데 캐네디언은 오버타임을 하면은 오버타임 비를 줘요. 왜냐면 캐네디언이기 때문에 걔네는 신고를 하니까. 근데 중국 사람이라든지 한국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오버타임에도 오버타임비를 안 줘요. 왜냐면은 이 사람들은 신고를 하지 않을 거를 알고, 그 다음에 또 워크퍼밋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그냥 신고해서 자기가 쫓겨나면 자기 손해고, 그러니까는 그냥 묵묵히 일하는 거예요. 그냥 울먹 겨자 먹기로. 하고 저는 거기에서 일을 하다가 이건 아니다. 그래서 관두고 그 회사를 신고를 해서 노동청에요. 부당 그 노동력 착취로, 그 다음에 임금 주지 않은 거, 그 다음에 점심시간도 안 주고 일 시킨 거 10시간에서 12시간. 그래서 돈을 받아내고 회의가 들은 거예요. 그러고 미래도 안 보였고, 내가 여기에서 캐나다에 이민을 와서 샀는데, 그쵸, 한국에서 살 때보다 더 잘 살려고 온 거지 더 못 살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는 나를 불러주는 곳은 한국 회사밖에 없는데, 한국 회사에 있어도 미래는 안 보이고 급여도 작고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일도 아니고, 그래서 가만히 고민을 하고 회의도 들었어요. 내가 왜 캐나다에 왔을까? 한국에 그냥 있을걸. 후회도 많이 하고. 그래서 굉장히 우울했죠. 그런데 또 한국에 돌아가기 싫은 거예요. 왜냐면 어렵게 영주권을 받았는데 한국에 또 돌아가기는 싫은 거예요. 그랬으면 아예 오지를 않았죠.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이 캐나다에 정착을 해서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제 친구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난 거죠.